네, 지금 11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한 0.9%에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2%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만 좀 아쉬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도 비교적 나스닥 중심으로 좀 견조했던 것 같고 국내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물론 수급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간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찜찜함이 좀 묻어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이란 표현을 제가 좀 잘 안 썼죠. 반등에 이제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반등을 상승으로 가는 이끄는 그런 힘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아직 S&P 기준에서 이 갭을 메꾸는 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래도 양호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어제 오전에 아주 상당히 강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막판에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또 잠깐 외국인 수급이 오전에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게 쪽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차익 매물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차익 매물이야 이러겠지만 네, 최근에 저점에서 들어온 물량들은 차익을 낼 수 있는 네,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조금 그 외국인 수급들이 어제도 오후에 좀 찜찜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네, 우려를 좀 했는데 다행히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오르고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의외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정도로 네, 코스피 지수가 의외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갭을 메꾼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있을 때 네, 아쉬움이 나왔던 거를 한 번에 또 뛰어넘어서 어제 그 윗꼬리들을 다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의외다라고 표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처럼 약간 찜찜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12시 반쯤부터 해서 좀 시장이 좀 살짝 밀림이 나왔던 거는 지금 중동 변수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또 금방 무뎌지고 있는데 우리랑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속보 나오는 것들이 한 점심쯤 해서부터 우리 시장 마감쯤에서 이제 좀 계속 설로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다 예상처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좀 그걸 진위를 하기 전에 반응들이 먼저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다 보니까는 단기 구간에서 하락장이란 말씀입니다. 네, 하락 구간이다 보니까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잘 살펴보면 이제는 해석을 좀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은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1시쯤부터 해서 중동과 우리의 시차 이 간격과 그 뉴스라는 것들이 계속 쌓이는 시간들, 쏟아져 나오는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찜찜하게 나왔던 거는 조금 전에 삼성전자 수급이 좀 잘 버티고 있다. 오늘 7만을 한번 좀 찍어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한 몇십만 주가 플러스로 잡혀있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또 확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지못해 빨간불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또 플러스에서 좀 찜찜한 흐름이었습니다. 오전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오전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하면서 개인들 수급도 붙고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면서 의외의 반등이 이제 나타난 게 오늘의 좀 특징이고 또 일단은 개인 매수 우위이긴 하지만 반등 추세를 시장이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제도 이제 하락한 후에 올라올 때 이제 경계선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양호하게 비교적 지금 조금씩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오전 시장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게 긍정적으로 볼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초반에 삼성전자를 이제 좀 진입하는 그 흐름 때문에 STI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몇몇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또 같이 동반해서 나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잘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 어제 이제 실적이 드디어 잠정치긴 하지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업황들이 개선되는 거, 저점을 통과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더 집중돼서 들어온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오전 그리고 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계속 지금 더 세게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견조하게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들이 상한가가 뜬금없이 바닥 구간에서 이슈와 함께 거래 동반해서 들어오고 나면 한 3일, 5일 이렇게 단기 구간, 조정 구간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세가 좀 잠깐 나오는 치고 빠지는 게 빠른 종목들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CBDC 관련돼서 로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변곡점 5일선 잡는 법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흐름에 맞게 짧게 시세가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로지시스, 뭐 한네트 이런 종목들 말고도 이런 흐름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된 가온그룹도 그렇고 비슷하게 흐름들이 가니까 이런 것들은 또 안 좋은 시장에서도 또 약간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어떻게 보면 좀 용이하게 주는 거니까 관심 있게 좀 봐두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오늘 그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아침에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갭상승으로 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큐라티스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조금 이슈에 따라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사 모멘텀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고 거래가 돕니다. 근데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예전처럼 지속성을 갖고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뭐 100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줬다면 지금은 한 30%, 50%밖에 비교해서 그 정도 구간밖에 시세 구간밖에 안 준다는 거를 좀 명심하고 좀 욕심을 좀 줄여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바이넥스도 좀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서 시세가 잠깐 나오고 또 치매 관련 이슈가 나온 뭐 얼라인드라는 종목도 갑자기 튀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특징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다시 그 중동 이슈 나오기 전에 그 개별적인 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또 다시 보이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종목들이 계속 어제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이거는 확실한 반등이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강하게 나올 때 계속 쭈루룩 하락을 하고 나서 저점을 횡보하는 게 어느 정도 돼야지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빼고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다가 지금 오늘 상승한 추세에서 그러니까 흐름에서 지금 뭐 매도 나오면서 개인들만 달려붙으니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계단식 하락한 거 바로 직전의 계단을 회복하는 구간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또 에코프로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지금 반등이 딱 기술적으로 나올 시점에서 절묘하게 이렇게 또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거는 이제 여유를 갖고 2차 전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 아직 미래가 더 머니까 관심 갖고 계속 지금부터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공략도 한번 준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 봐도 된다 이 말씀 한번 좀 개인적인 의견이죠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얼마 전에 퓨런티어도 소개를 드리고 그랬지만 오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다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네요. 자율주행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오전장의 특징이고 또 빠르게 지금 수급들이 변화하면서 오전에는 뭐 A라는 테마가 움직인다면 오후에는 또 B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시 재현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계속 관심 갖고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만 그런 테마가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더 낫다. 그게 아니라면 좀 여유 있게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기업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해서 오전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전에 시장에 관심이 가고 있는 종목 업종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을 잘 보고요. 자 이제 오늘 잡아주신 내용을 보니까 CPI 또 보자고 말씀하셨고 수급에 대한 전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둘 다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오후장 내용들도 전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수급 창을 한번 좀 보면은 9월부터만 해도 지금 외국인 수급 매도가 한 2조 4천억, 네, 2조 이상입니다. 네, 2조 이상의 이제 매도가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린다는 거에 이제 맞아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제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죠. 반발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CPI를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오늘 PPI도 예상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회를 했지만 전달보다 좀 둔화됐다 해서 이제 반응이 좋게 해석이 된 건데 지금 CPI도 계속 예상은 일단은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둔화되는 게 확인되는 거는 그래도 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CPI 확인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차피 하락 구간,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이 하락 구간에서 회복하는 거니까 늦지 않았다. 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CPI 확인하면서 대신 아까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계속 지금 찜찜한 게 외국인 수급이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관이 좀 받쳐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이 수급의 전환이 좀 요원하긴 하지만 이 기다림을 좀 가진 다음에 확실하게 실적과 함께 개선되는 것들을 좀 봐도 늦지 않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이렇게 대형주 관련해서 실적들이 잠정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예전보다 당연히 좀 좋지는 않지만 바로 직전에 그 저점을 조금씩 향상시켜서 올라간다는 거. 그럼 업황까지 함께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시면 저점을 통과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단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실적이 확인된 안전한 대형주부터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우리 시장 특성상 환율 체크도 같이 하셔야 되겠고 그런 흐름들이 뭐 빠르면은 한 10월 말쯤 또는 한 11월 FOMC 지나고 나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도 네, 그 예상에 맞게만 간다면 연말까지 지수는 안정돼서 갈 수 있어요. 뭐 급등해서 막 간다는 게 아니라 지수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일단 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그래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네, 치고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하고 가도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봐야 될 종목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우진이라는 종목이고, 예전에 강한 녀석들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뭐 G2파워 외에도 이제 뭐 한신기계, 우진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된다 할 때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 우진이라는 회사는 재무는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재무제표 이렇게 좀 몇 년간 이렇게 보면 매출도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좀 크게 이런 제조업하는 회사 중에서는 20%면 좀 크게 올라가는 건데 전년비 한 21.6% 정도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우진이라는 기업이고 또 철강용 온도 센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계측기들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한국 표준형 원자로 이 계측기 관련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 기대감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
달에 그 UA,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수주 성과들이 몇 개 이제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원전이 이제 거기에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원전도 앞으로 그 UA나 또 네옴시티에도 계속 들어가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들이 또 살아있고, 최근에 시장 하락에 좀 이렇게 밀려 있지만 그래도 장기평선을 빠르게 지지하고 회복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진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또 원전 관련주 소개하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요 241선 장기평선을 이탈하고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가격 한 8,7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11,000원을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좀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한 10,000원 돌파할 때쯤에 저항에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꼭 11,000원을 고집하지 마시고 1,500원 정도 만약에 가신다면 수익을 좀 챙기면서 분할로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당연히 진입할 때는 최근에 요 장기평선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고 나만의 양식장, 낚시하듯이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1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근처까지 갔다 내려왔고 8월 정도의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우진인데요. 자, 오늘의 상승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도전해 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